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이요, 사실 한 번 하면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의심의 대상을 AI로 삼았었습니다.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AI 확장론으로 소화를 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의 기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심의 대상이 사실 유동성이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을 계속해서 의심했었는데 지난주만 해도 30%대를 이야기하던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12월 FOMC에서 패드워치에 따르면 84%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이 의심을 안심으로 소화하면서 어제 나스닥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긍정적으로 흐름이 끝났습니다. 뉴욕은 오늘 쉬어갑니다. FOMC 그리고 FOMC 임박해서는 어쨌든 이것이 다시 한번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흔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안심을 하고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하면서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홀리데이를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좋은 흐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에 따라서 오늘 영향을 받아가고 또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4,000피를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했던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고요. 반도체 수급 쏠림이 있었는데 그 온기가 조금은 확산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그 중에서도 대표주들 MLCC까지 좋고요. 로봇 쪽으로도 훈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사실 코스닥에서 키 맞추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심을 어디 쪽으로 돌려서 끝까지 어디 쪽을 의심하면서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할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을 대하면서 의심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의 전략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수정하고 어디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찾아봐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곧 수익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한 고민들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해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후 캐스터입니다. 네, 경제맥 캐스터 이정우입니다. 11월 마지막 목요일 뉴욕은 연휴를 앞두고 기분 좋은 연말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 증시를 흔들었던 AI 거품론이 이번 주 들어서는 비교적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최근 잠자던 거인이 완전히 깨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미나이 3를 출시했던 구글이 오늘은 소폭 쉬어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구글의 TPO가 AI 산업의 지형을 바꿀 거다라는 기대감에 AI와 그리고 반도체 쪽이 들썩이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조정받았던 부분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메꿔주면서 지수 상승을 탄탄히 받쳐줬습니다. 또 여기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본격적인 쇼핑 시즌까지 겹치면서 연말 랠리 그리고 산타 랠리가 시작될지 지켜보면 좋을 텐데요. 이런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우리 증시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 곡선 그려오면서 현 시각 전일 대비 1.24% 오르면서 4,00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61% 오르며 88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기관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제에 이어서 2,600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의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LS 일렉트릭입니다. K컬처에 이어서 K전력까지 주목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구글 TPO 같이 맞춤형 칩이 나오면서 전력 수요가 예전보다 줄어들 거다라는 의견에 최근 주가가 잠시 멈칫했었죠. 그런데 어제 미증시에서 AI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여전할 거다라는 전망과 함께 다시 한번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 기대감에 더불어 에너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는 전력 설비 쪽으로 오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3대 전력기업 수주액이 14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LS 일렉트릭은 또 어제 미국 초고압 변압기 사업 수주 소식도 있었죠. 무려 4,600억 원대 역대급 수주 규모였는데요. 현 시각 4.46% 상승하면서 46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젯밤 어둠을 뚫고 우리나라 13개의 별 같은 인공위성이 밤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첫 민간 주도인 누리호가 무사히 발사에 성공한 건데요. 발사체 전 과정을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누리호 프로젝트에서는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설계, 제작, 조립, 운용 전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요, 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를 개척하면서 우주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게 됐는데요. 이로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정찰 위성, 그리고 우주 탐사 전력, 미사일 기술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 이번 시도를 통해서 우주 시장은 더더욱 넓어질 예정입니다. 통신망 서비스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군사용 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가능성이 우주만큼 무궁무진해진 겁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에 항공 우주 기업 쪽들도 어젯밤 프리마켓부터 주가가 상승 궤도에 안착해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 시점 1.26% 상승하면서 8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사면 살펴보겠습니다. 사면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 두 곳과 휴머노이드 관련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르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면 대표는요, 이 계약한 기업이 휴머노이드 탑3 기업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탑5 안에는요, 미국 테슬라,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질리티 로보틱스, 앱트로닉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기업들이 아마 사면에 유력한 고객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면은 원래 로봇 기업은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모빌리티에서 로봇, 그리고 방산, 첨단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증권가에서도 이 사면을 피지컬 AI 시대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에 사면이 오전장부터 굉장히 짙은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도 기록하고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달성하면서 41,600원에 안착했습니다. 네, 연말 선물처럼 증시에 활기가 돌고 있는 듯한 요즘인데요. 11월 마지막 주도 저희 팍스경제TV가 경제의 맥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정우였습니다. 네, 11월 27일 오전 1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철 전문가 화상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4,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어떤 평가하고 계세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냥 예전으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걱정 많으셨을 텐데 제가 계속 얘기했죠.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걱정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고요. 그 대응을 했어야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번 대응은 그래도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이유랑 그다음에 어제 간밤에 또 영상이랑 또 다 올려드렸는데 그런 영상이랑 이런 거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AI 반도체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반박이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축이 뭐냐면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근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만약에 12월 FOMC에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상 조금 더 우리나라 그 달러가 강세 그다음 워낙 약세 이 국면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럼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기준금리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현재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케빈 헤셋이 이제,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지금 이제 차기 연준 후보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트럼프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상당히 좀, 내년에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재 문제점, 환율에 대한 문제점을 좀 거의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AI 버블은 계속 이제 조금 더 쌓일 거고 그 버블이 터진 시점을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내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거의 다 지금 맞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좀 보시면서 큰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작은 전략에서도 또 어떤 전략으로 또 접근하면 좋을지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종목까지도 같이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예전의 강세장의 느낌으로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속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섹터들로 이 맥을 짚어보면서 투자 포인트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제였죠. 뉴욕 증시는요.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서 AI 기술주로 매수세가 지난밤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추수감사절 휴장 직전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에 성공을 한 겁니다. 사실 쉬어갈 때는 자금을 좀 운용을 하려고 빼가는 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상승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휴장한 직후에 대한 걱정을 약간은 덜어내는 듯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구글과 엔비디아의 기술력 싸움에서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AI 생태계로의 확장이다. 이렇게 시장이 소화를 하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꺾일 듯 꺾이지 않으면서 버블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버블은 맞지만 터질 때는 아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조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원래 과연 이게 기준금리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멘트를 친 거냐 아니면 진짜로 미 연준의 내분이 좀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런 내분에서 존 윌리엄스가 지난번에 존 윌리엄스 미 연준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진짜 급변한 거거든요. 근데 존 윌리엄스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파월 의장이 사실상 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FOMC에서 미 연준 내에서 미 연준 내에서는 존 윌리엄스가 거의 대빵으로 최고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이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존 윌리엄스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미 연준 의원이 반박을 한 경우가 지금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 연준 의원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좀 갈등이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게 이제 좀 더 시장의 안도감인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과연 인하를 했을 때, 과연 시장이 좀 우려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었을 텐데,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물론 상당히 마사지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예, 그러니까 마사지 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이제 주로 어깨 전문 용어인데 만졌다, 숫자를 좀 조작했다 이런 뜻인데 거의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계속 지금 물가는 계속 목표치에 거의 이제 비슷한 부합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만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안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금리 인하하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 다만 여기서 제목에 제가 매파적 인상이라고 했잖아요. 매파적 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를 하는데 다음 1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멘트를 상당히 많이 때릴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시장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FOMC 회의가 지난,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외봉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시장은. 그리고 이게 쌍봉을 그렸을 때 이게 쌍봉이냐 아니면 이게 어, 그냥 그 헤드앤숄더에서 왼쪽 어깨 패턴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계속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상태에서 FOMC 회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올 텐데 올라오면서 매파적 인하를 얘기하면서 이걸 다시 또, 예, 또 숨고르기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충분히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 있고, 그럼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다음 이제 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가 만약에 10여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하나둘씩 나올 때 그때 추가적으로 인하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니까 지금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은 기대는 너무 많은 실망을 주니까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제가 인터뷰를 아까 보다가 나왔는데, 이창용 총재가 표정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1, 2주 전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한다란 말을, 한국은행 총재 정도 되면은 쉽게 꺼내면 안 됩니다, 절대. 예, 근데 방향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 코멘트, 한 코멘트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몇 조 원 정도 손실 났을 거예요. 우리나라 한 조 단위로 아마 손실이 났을 텐데, 그날 하루에만 아마. 그리고 조 단위가 뭡니까? 거의 10조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양보해서 그렇게 손실이 났는데, 우리 이창용 총재님은 이제 딱히 뭐 사과나 뭐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동결했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이 기준금리 격차가 조금 줄었죠. 이 줄이는 게 조금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환율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덜해진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오늘 하루에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어제 외국 투자자들이 조금 순매수를 진행했어요. 진행했고, 이게 6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시 외국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1차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 투자자들이 20조 원을 순매수했었던 그때하고 같은 형태로 들어오진 않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은 분명히 레벨 다운돼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다만 환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확실히 기관 장세입니다. 기관 장세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장세에서 개인 장세로 넘어간 내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AI 버블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이제 과열 우려를 그때 좀 걱정하면 된다. 지금은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 연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하고 아마 3월 정도에 FOMC 회의까지는 제가 봤을 때 기준금리 동결할 것 같거든요. 동결할 것 같고 파월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 통화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요 정도 선에서 거의 이제 조금 한동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시장에서 너무 그러니까 크게 밀렸다고 해서 너무 막 안달 막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급등했다 그래서 막 환호에 차서 막 여기저기 돈 다 끌어와가지고 막 지금 들어가야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시장은 충분히 기회를 주고 아직 거품이 꺼지려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좀 여유롭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장중에 우리가 시황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또 김정철 전문가님이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주시니까요. 얼른 참여해서 많은 이야기들 챙겨가시고요. 또 히든 종목도 여기서만 공개합니다.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투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 그리고 PCB 기판 쪽이 오늘 좋은데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IT 투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투톱에 대한 전략과 함께 우리는 AI 버블이라는 이 키워드 안에서 AI 확장으로 시장이 소화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지 중심점이 되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투톱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어쨌든 모멘텀을 받을 만한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에 대한 청사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격 밴드라고 하는 게 더 편할까요?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근데 일단 뭐 가격을 바로 얘기하기 전에 좀 상황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일단 SK하이닉스하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상황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누가 먼저야, 누가 잘 가느냐, 누가 안 가느냐.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누가 잘 가고 누가 안 가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같이 간다 어차피. 어차피 같이 가는데 어 약간 트렌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조금 유리한 국면이었다가 오늘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갑자기 3% 넘게 오르는 건 뭐냐? 결국은 HBM 반도체도 결국 이제 구글의 TPU를 하게 되면 이제 구글의 TPU가 뜨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많이 갔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구글의 TPU가 결국은 HBM 반도체를 필요로 하지 않나 필요로 한다 실제로 현재 구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TPU들 전부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가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HBM 반도체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구글 TPU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도 다시 이제 좀 그런 매수가 온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같이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같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컨셉을 하나 잡으면 그쪽 섹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한 두세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를 펼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D램 쪽 하나, 그 다음에 HBM 쪽 하나,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 하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안정적인 포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워낙에 현재 D램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AI 반도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근데 이제 이 D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문제가 생겨도 삼성전자가 선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HBM 반도체 쪽은 그렇게 많은 비중이 있지 않고 D램 쪽에서 워낙에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D램 자체 수요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신규 접근을 좀 원한다. 지금 삼성전자가 없다 하시는 분은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버블 터지기 전까지는 가장 안전한 주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드리고 싶은 거는 9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요. 93,000원 손절가로 잡고 지금 매수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다만 지금 매수를 한다면 분할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다음에 10만 원이 깨지면 그때 한번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손절가가 한 93,00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은 이쪽 지지라인이 상당히 좀 두텁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내가 좀 손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 91,000원까지 낮추셔도 돼요.
예, 그래야지 충분히 대응할 때 그러니까 흔들 때 이제 손절 안 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은 제가 볼 때 정고점은 그냥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내년 영업이익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디램 고정 가격까지도 올라버리면 저는 삼성전자는 뭐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HBM 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HBM 반도체는 엔비디아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뭐 문제가 생기면 SK하이닉스도 같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럼 엔비디아의 GPU가 구글 TPU랑 싸우면서 질 거냐? 그게 아니라 각자 사용하는 범위가 달라요. 어제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아마 수십 번 했을 겁니다. CPU가 뭐고, TPU가 뭐고, GPU가 뭐고 하겠죠. 근데 GPU의 최대 장점은 병렬 연산으로서 많은 걸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PU는 오로지 AI에서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 항로에서 날아가는 전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GPU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짐을 많이 실은 고속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쭉 간다고 치면은 사실 서로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저점을 보시면은 이날 저점이 50만 원이 안 깨지고 50만 원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를 손저가로 잡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물론 이 밑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 사실 SK하이닉스 50만 원 깨지면 못 사신 분은 매수하는 게 아주 좋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좀 바로 반등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번 여기 제목에서 학습효과 그리고 함정이라고 한 건 뭐냐면 여러분 AI 버블은요. 지금 저는 이제 모든 상황,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그런 대폭락의 위기들, 그런 위기들을 하나씩 한번 되짚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IF 때요. 우리나라 IF 때. IF 때인데 지수 1000에서 250까지 그냥 4분의 1 토막이 났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 지수 다시 1000에서 얼마까지 간 겁니까? 다시 486포인트. 절반이 무너진 IT 버블 때인데 이 IT 버블 때도 항상 요 때도 항상 그랬어요. 아, 좋다. 좋다. 계속 좋다. 좋다. 근데 여기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가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이쯤이에요. 이쯤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학습효과로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쯤 와서는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버블이 터지는 거예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때 여름에 2007년 여름에 이미 빼니맥 프레드맥이라는 미국 부동산 무기업체가 파산을 했어요. 파산했는데도 그때 시장에 이거 문제 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 있다 이게 조금 조금 들리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나중에 문제 있다라고 계속 말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거야 라고 계속 몰아붙이게 되고 결국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때쯤 가야 이렇게 폭락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있다라고 하는 구간은 아주 건전하고 좋은 구간입니다. 진짜 폭락할 때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AI 버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지금 GPU 서로 중복 투자하고 있고 아니 지금 대규모 투자 설비 그렇게 하는데 그거 몇십 조, 몇백 조를 부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결과가 그 정도 나올까요? 하는 걱정이 있죠. 그 걱정이 왜 있습니까? 학습 효과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 때문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학습 효과가 있는데 이 학습 효과가 나중에
계속 반복이 되면 학습효과의 함정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간에서 계속 문제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다고 한 사람이 문제 있다라고 학습효과를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효과의 함정입니다. 학습효과가 있고 우리는 그 학습효과 때문에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걸 극복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쪽에 학습 효과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보지 않는 그런 형태까지 가야 된다. 아직 그 형태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신 있게 반도체를 보시되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이번에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너무 안 갔어요. 너무 안 가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반도체 소비자에 안 갔나 할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냐면 지금 반도체 소비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종목들 중에 뭐 원익 IPS나 이런 종목도 급등하게 올랐다가 지금 상당히 조정 많이 받고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덜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HB 반도체 쪽 관련주들은 전부 싹다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비자가 오히려 더 관심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TPU 관련주들 중에 뭐 리노공업 이런 종목 리노공업 그 다음에 뭐 오늘 이제 역시 제가 이 TV 방송에서 계속 공략했던 종목인 ISC 그 다음에 지난 2주 전 히든 종목 이수페타시스 이거 전부 다 이제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강하거든요. 이게 대부분 기판 관련주인데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는 이와 비슷한 기판 PCB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이 종목 대신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이런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셔가지고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이 종목 이 후속주 이스페타시스와 비슷한 후속주 제가 공개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투톱도 좋지만 우리는 소부장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긍정적이다. 너무 따라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3,000원까지 손절가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옆쪽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우리 그 반도체에서 학습 효과와 함정 이렇게 주셨는데 학습 효과는 뭔지 알겠는데 그러면 함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 효과를 우리가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 이 학습 효과로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또 학습 효과를 또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주가가 안 무너져 버리면 버블이다라고 한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학습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가 두 번 중첩이 되면 함정이 빠진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의심을 할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투자를 이어가야 할 때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소부장에서 아이디어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소부장 관련주들 MLCC 쪽도 좋고요. 뭐 전자, 전선 이쪽도 좋습니다. 전기, 전선 이쪽도 좋은데 특징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앞서서 우리 캐스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미국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했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전선 쪽이 모두 함께 괜찮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사실 반도체가 갔으면 AI 첫 초기에는 전기, 전선 쪽이 같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동조화되지는 않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찾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녁 관련주도 상당히 괜찮은데 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을 이렇게 하나 이제 예로 들어보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센터 쪽에 상당히 강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변압기 쪽보다는 데이터 센터 내 배전반이나 뭐 이런 것들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 많이 건립이 될 때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게 LS 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LS 일렉트릭이 수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온 건데 어제는 안 움직이더니 오늘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다만 수주 규모가 엄청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주가가 5%까지 찍고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3% 정도였는데 오늘 이제 시세가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LS라는 회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현 정부에서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LS 일렉트릭은 이제 그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자해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LS 일렉트릭이 좋아요. 근데 LS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LS를 믿지 않습니다. 예. LS 이번에 LS 지주사 같은 경우가 LS 지주사가 지금 현재 반등 나오고 있는데 또 쪼개기 상장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래서 이제 주식 격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구시일가 주식은 사지 마라. LS가 구시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이게 또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이게 LS 전체적으로는 안 좋다. 근데 LS는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손자회사인 부분은 사실 추가 출자가 안 되거든요. 추가 출자하면은 이제 상법에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LS 일렉트릭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상법 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산분리 완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출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LS 일렉트릭은 또 여기서 쪼갤 거예요. 아마 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LS에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의 의견인데 LS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는 액션은 그 반대로 액션을 자꾸 하니까 주주들이 그렇게 많은 욕을 하는 겁니다. LS에 대가.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볼 필요는 없다, 사실. 효성중공업이 너무 안 올라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오히려 보시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초과학변학교는 이쪽에서 다 싹쓸이에요. 이쪽이 훨씬 더 수축 캐파가 크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을 좀 보시는 게 더 낫다. 더 그리고 반등 구간에서 더 많이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HD현대일렉트릭인데 HD현대일렉트릭이 사실 지금 각광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HD현대일렉트릭이 중동 쪽 수주가 많거든요. 원래 중동 쪽을 뚫었던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이후 재건 관련해서는 HD현대일렉트릭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쪽 사업 지역을 이쪽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미국도 했었지만 효성중공업은 미국 집중돼 있고 그렇게 집중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HD현대일렉트릭은 상당히 좀 잘 퍼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HD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이제 계속 초과학 배닫기 쪽은 점유율 1위인 효성중공업을 저희는 탑픽으로 보고 있어서 오히려 LS 일렉트릭에 지금 올라가는 거는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잘 올라가라. 그다는 그와 다른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 보겠다 하는 전략으로 HD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을 공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전선 전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두 종목 탑픽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가질 수 있을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불황을 겪는 이 석유화학 업계가요, 처음으로 자율적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 정부가 사업 재편에 나서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머지 기업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화학 쪽, 그런데 사실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2차 전지랑 붙어 있다는 그 기조 아래 2차 전지 사실 어제 수급의 주인공일 정도로 2차 전지로 많은 매기가 쏠려갔는데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해서 업황 기대감이 있지만 오늘은 시세 연속성 측면에서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이어가면 좋을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사이트 주실까요? 네, 일단
어제 올랐던 이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석유화학이나, 그러니까 석유화학에 여러분이 관심 있나요? 전 별로 여러분도 석유화학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석유화학보다는 사실 뭐에 관심 있겠습니까? 2차 전지 ESS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에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유화학을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공부 하나 하고 갑시다.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화면으로 지금 뭐 띄워놨는데 화면을 보시면요. 자, 원래 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가 있고요. 이 원유가 정제를 하게 되면 정유로 한 정제하게 되면 자, 정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끓입니다. 원유 그 시꺼먼 거를 끓이면 돼요. 끓이면 이게 됩니다. 예, 끓이면 LPG가 나옵니다. 일단 프로판 가스가 먼저 나와요. 25도 정도에서. 40도, 75도에서 휘발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75도, 150도 사이에 납사, ACC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모든 플라스틱, 비닐, 화학제품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0도에서 240도를 끓여버리면 등유가 나오고요. 등유 다음에 그 다음에 경유 다음에 번거시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끓이면 돼요. 예, 계속 끓이면 예,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 중에서 우리가 NCC 납사를 이쪽으로 딱 당겨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그 다음에 ABS, PVC, 합성고무 SBR, BR, 그 다음에 합성원료 뭐 AM부터 해가지고 부타티에 에탄올, 부탄올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NCC에서. 그러니까 이 NCC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NCC가 중요한 이곳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범용석유화학, 범용석화라고 합니다. 범용석유화학인데 이 범용석유화학을 우리가 열심히 했죠. 공장을 막 엄청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어떻게? 이거 그냥 최대한 공장 크게 만들어서 엄청난 양을 한 방에 하면 돈 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죠. 예, 대산, 충남 대산, 여수, 전남 여수에 대규모 화학단지를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도를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이제 화면을 좀 넘겨주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예, 지도를 보면 이제 여러분 확 이게 눈에 띕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보시면은, 자, 지금 충남 대산하고 여수 여기 단지가 화학단지가 있는데 여기 단지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에서 이렇게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석유를 받아가지고 바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바로 수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호황일 때는 잘 됐어요. 이게 엄청 잘 됐고요. 제가 봤을 때 뭐 반도체 회사들 부럽지 않은 여천 NCC 같은 경우는 뭐 연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을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이 이걸 만들기 시작해요. 제가 얘기했죠. 석유화가 어떻게 하면 된다? 최대한 크게, 최대한 어마어마한 설비로 최대한 많은 양을 하면은 무조건 남아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더 크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이만한데 중국은 이만한데 여기 스촨성 이쪽 일대 화학단지 싹 다 떼어보놨는데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중국은 심지어 중국은 석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석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두바이에서 석유를 갖고 와서 운송료 들죠. 운송료 들어서 정제한 다음에 다시 보내죠. 중국은 석유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자기네 석유화학단지에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원가가 중국이 훨씬 쌉니다. 근데 그렇게 중국이 대규모 화학단지가 건설이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여기 여수와 대산에 있는 화학단지가 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상대가 안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럼 이거를 영원히 계속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번에 한 거는 대산에 있는 롯데케미칼하고 HD 현대케미칼이 한 건데 이게 이거보다 더 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적자가 조 단위가 넘어요. 지금. 이거 절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을 못 이기는 건 둘째 치고라도 지금 사우디가 중국보다 더 크게 더 대규모 단지로 더 어마어마한 설비로 더 최신 설비로 해가지고
아미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다 짓고 있어요, 사우디가. 내년 완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석유화학 가잖아요? 중국도 망해요, 이제 이러면. 왜냐, 얘네는 그냥 석유 그냥 바로, 심지어 석유도 제일 쌉니다. 중동 두바이가 원가가 제일 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중국도 석유화학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안 망했어요?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중국보다 경쟁력이 더 없는데.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사우디의 아미랄 프로젝트를 누가 건설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건설사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 반등을 노리시되 중기로 보지 말자. 어차피 안 된다. 어마어마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이거 구조조정 됩니다. 왜냐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자체 소비량은 우리가 생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생산 안 하면 요소수 사태처럼 요소수 중국이 수출 안 해버리면 우리나라 올스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범용학은 최소 우리나라 소비 부분 정도까지 정부에서 구조조정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기 때문에 추가 구조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석유학은 어차피 미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정해진 이별이에요. 결국은 정해진 이별인데 이별을 할 때 장기 반등 나오는 거 수익을 단기로만 부각하시고 중장기로 볼 필요는 없다. 중장기로 어차피 사우디의 아미랄 프로젝트 가동하면 전부 싹 다 파산 안 하면 다행입니다. 진짜.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참고하시고 2차전지는 그것 때문에 어제 한번 같이 올랐어요. 그냥 2차전지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화학주입니다. 화학주. 화학 원료를 하다가 2차전지 하는 거예요. 전해질, 리튬,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2차전지에 들어가는 모든 게 다 원래 뭐예요? 다 화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갔던 거지. 그래서 오늘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여러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석유화학 섹터는 단기로 볼만한 이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쉼없이 좀 달려왔는데요. 아까 힌트를 좀 주셨어요. 우리 반도체 쪽에서 오늘 히든 종목이 나간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얘기 드리자면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우리가 지금 기판 관련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도 강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어도 강했어요. 지금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이 TV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여전히 계속 강하지 않습니까? 조정 거의 안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기판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이제 기판 관련주인데 기판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하이엔드 반도체 기판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올해 한 51%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이제 70%까지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반도체 PCB 기판 관련주인데 구글 TPU가 나오면 기판이 좀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이스페타시스랑 몇몇이 그냥 다 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뚫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보시면 구글 TPU 같은 경우는 충분히 뚫고 들어갈 틈이 있다. 그러니까 D램 범용 PCB 기판까지 하면 HBM 반도체로 추가적으로 더 넣어야 된다면 여기에 기판에서 또 수혜가 있다. 이러면 2027년, 6년, 7년까지 해가지고 하이엔드 기판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은 제 히든 종목이긴 한데 현재 상당히 좋은 이거 수주연구 한 450조 원 정도세요. 근데 다른 기판 관련주들 코리아 서킷이나 그다음 이스페타시스나 심텍 뭐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이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메리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 10월부터 쭉 그냥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이 횡보하고 있는 부분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노리면 된다라는 전략이니까 오늘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가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박스권 중단이니까 중단 하단을 분할 매수로 잡고 박스권 돌파하면 우리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아주 간단한 종목이니까 아래에다 QR코드가 쫙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의 종목명,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될 가격 전략까지 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서 히든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전철 본부장님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